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있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하고 이 자리가 썩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 허공으로 서인 이 자리를 밝히려고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그 4.8절 잘 회양을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보살님들께서 나물 또 해오시고 또 등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또 배도 부르고 그렇죠. 예? 선원장님이 아주 그냥 아주 귀한 노래도 듣고 그래서
생신날이 늘 있으면 참 좋겠지요. 생신이라서 참 다들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명비암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비명비암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비명비암이라는 것이. 근데 비명비암에 대해서 자꾸만 그 이치를 알고 이해가 되면 이 상대적인 것에 대한 깊은 그 이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하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거든. 모습이거든. 딱 맞서는 모습이거든. 나다, 너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데 대한 이치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비명비암을 확실하게 알면. 이치를 확실하게 알면. 왜? 명이라는 것도 모습, 암이라는 것도 모습이거든. 그래서 명과 암이 전부 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냥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딱 알게 되면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큐에 쫙 꿰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허공이 하나님, 지도리가 하나다. 하나의 그 진리만 탁 깨쳐서 알면, 이해가 딱 되면 다른 거는 그냥 싹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식만 정확하게 알면 응용 문제는 그냥 푼다는 거예요. 공식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잘 안 풀려. 그게. 그러니까 비명비암이라고 얘기하고, 부처와 중생이 얘기하고, 주체와 객체를 얘기하고, 너와 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명비암이 따로 있고, 명과 암이 따로 있고,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고, 자꾸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얘기하면 저거를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지환, 원각경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현보살장에 나오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비명비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상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상대의 그 바탕은 바로 절대성자리다. 요거를 딱 알면은 그냥 원각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각경도.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나를 다음 시간에 가보면 진짜 잘 알 겁니다. 원각경 어려운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가지고 하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어느 페이지냐면요. 9페이지인데 8페이지 밑에서부터 잠깐만요. 8페이지 밑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나? 저기 번호신 보살님이 백봉샘 하실래요? 안 가면 조금 읽을까요? 질문하시고 우리 진정심이 그럼 백봉샘 해주실래요? 예, 자 읽어봅시다. 이 공부를 하는데 귀한 기명 본래의 소식이거든.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보려고 생각하는 모습 없는 장벽이 딱 가려져서 땀 바탕을 가져와. 그걸 잘 알고 어떻든지 아침 저녁으로 앉아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참 좋아요. 색깔이 나타나고 광명도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으로 내 마음이 그만큼 가라앉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알면서 선지식에게 말하면 선지식이 알아서 깨주는 거예요. 이런 계기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2, 3년씩 늦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든지 한 계기가 닥치면 그대로 딱 깨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의심을 안 하고 다른 공부가 돼. 그러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 밝은 생각을 가지면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이 아니거든. 또 밝을 때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밝은 건 밝은 것이 아니거든. 그럼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이 아니고 밝은 것은 밝은 것이 아니면 그대로 기양기명 아니라. 말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행을 해야 돼. 말씀은 간단하나 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밝을 때 젖 먹이잖아. 밝을 때 밤 생각을 해. 밤에 애를 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란 말이여. 밤에 또 젖을 먹인단 말이여. 낮에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 요령 있게 공부하면 힘이 안 들어. 그러나 요령이 없으면 억지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억지로 생각하면 병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억지로 생각되는 것도 아니여. 벌써 억지란 것이 하나 있잖아. 억지라는 그 장벽을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안 돼. 예. 이 선생님은 요령 있게 공부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요령 있게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우리 어저께 만유거사님이 어제 사진 다 찍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50년 뒤에는 이제 누구만 남을 건가 어제 우리 그 얘기 했죠. 50년 뒤에 남을 사람이 진정심은 남겠다. 50년 뒤에, 그지? 50년 뒤에 진정심은 남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없을 것 같아. 만유거사님 남겠어요? 요즘 120까지 산. 좋습니다. 앞으로 워낙 이 의학도 발달이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짐작이 안 가요. 진짜 짐작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은 굉장히 그 과학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어른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내만 남아있고 어른들은 싹 없어졌어.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알 수 있어. 50년 뒤에 지금 여기 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다 없고 진정신보살만 있는 거예요. 진정신보살님 다 호호 할머니 돼 있겠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께서 늘 법문을 하셔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1살 먹을 때가 있었어. 어제 저희 손녀가 왔어요. 그 1살 먹은 애가 왔거든요. 자, 유치원 다닐 때가 있었어. 이걸 벌러 듣지 마십시오. 진짜로 벌러 듣지 마십시오. 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 대학 다닐 때도 있었어. 또 청년일 때도 있었고 40일 때도 있었다. 지금 제가 60이니까 50일 때도 있고 60일 때도 있었어. 앞으로 죽을란가 살란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산다면 70도 가고 80도 가다가 아무리 가봤자다 이거지. 결국은 이 몸이 없어진다 이거지.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없어져 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없어져 왔다니 지금까지도. 자, 요령 있게 공부해 봅시다, 만유거사님. 분명히 내가 없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없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지요? 이때까지 온 거. 없어졌다는 것도 알고 없어질 거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몸 가진 이 자리에서 내가 없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현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참 괴로움도 당하고 기쁨도 있고 참 울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잘 모른다고. 저기 번호신 보살님 잘 몰랐잖아요. 살면서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60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 물론 태어났을 때 요만한 것밖에 안 됐지. 또 50년 뒤에는 내가 없어질 것다. 그 사이에는 꿈과 같은 사실이야.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꿈과 같은 사실이라고. 꿈을 꿀 때는 진짜 같아. 꿈을 꿀 때는 진짜 같아. 영판당하거든. 꿈을 꿀 때는.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 꿈 깨고 나서 꿈속의 일을 리바이벌해서 실제로 있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걸 지금 알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알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다른 말로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알자는 거예요. 지금. 나중 가서 알자 이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알자. 이 밤과 낮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밤이에요. 불 끄면 깜깜해요. 불 켜면 밝아요. 아까 무진아보살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낮에 밝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보고 사물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밝다 어둡다는 생각은 별로 없이 계속 사물에 집중이 돼 있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밝다. 또 저녁 되면 어두워졌어. 아, 우리 몸하고 똑같네. 이 밝음과 어둠이. 또 내일 아침 되면 어둠이 없어지고 또 밝음이 오네. 밝음이 왔다가 또 없어지고 또 어둠이 오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밝고 어두운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밝음이 왔다가 어둠이 오고 어둠 속에도 밝음이 있고 밝음 속에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 불을 켜면 밝을 수가 있거든. 그죠? 어둠 속에 밝음이 있기 때문에 밝음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대낮에 암실에 들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라는 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내 몸뚱이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거라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에 대한 실제적으로 내가 느낌이 온다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만유거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말길을 앉을 때 바탕을 놔두자 이렇거든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또 모습을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릴 때 그 비명비암인 그 자리가 그 바탕인 그 자리가 어떻게 말도 하고 이런 허망한 몸을 통해서 꿈에 있는 몸을 통해서 말도 하고 듣고 공부도 하고 어디도 쫓아다니고 온갖 군데 다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지 진정긴 보살님. 똑같아. 꿈의 모습을 딱 만들어가지고 보고 듣고 다 하거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라. 그 바로 본 바탕자리가 이런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도 듣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단지 우리는 꿈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꿈을 꾸면 그거 진짜인 줄 알 거예요. 꿈을 못 깨면. 꿈속에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근데 아침 되면 꿈을 깨거든요. 자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알거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허망한 것을 아노? 두 가지란 말이죠. 죽을 때 이거 내가 이때까지 살은 거 진짜 허망했네. 죽을 때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보노신 보살님.
하나는 죽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때 꿈을 깨는 거거든. 완전히.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꿈이라고. 이것은 정말로 꿈이다. 인생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러셨거든. 저보고. 인생은 진짜 꿈이다. 49에 그 얘기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몸을 버려버리니까 버리게 되니까 몸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허망한 걸 아는 거지. 그냥 어떤 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몸하고 연결 안 된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자꾸 몸뚱이 헛것이다 뭐 이런 것이 모습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이 몸뚱이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몸뚱이를 버리는 순간에 알게 된 거라. 이제 그러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버리려고 보니 이때까지 몸뚱이로 살아온 것이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몸뚱이 버리는 게 꿈 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버릴 때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깨달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꼭 죽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허망한 생각에 고정되어서 집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이 비명비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비명비암이 어떨 경우에만 가능하느냐? 꿈꿀 때만 가능해. 그렇죠. 꿈꿀 때는 온갖 게 다 나타나요. 근데 그 바탕은 무엇이냐? 내 한 생각이거든. 근데 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앉아있으면 경계가 나타나. 아주 청천연색으로 나타나거든. 경계가 나타나면 그 경계가 나타나는 그 바탕이 비명비암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경계에 들어앉지 않기 때문에. 경계가 나타나면 생시처럼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것처럼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를 보지요. 근데 이 경계가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 바탕이 비명비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 뜨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모습을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비명비암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 이 자리가 본다. 이 자리가 듣는다. 이러거든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몸뚱이 눈으로 본다는 게 너무 깊이 박여 있어서 보통 해갖고는 잘 안 된다. 보통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령 있게 공부를 하면 힘이 안 든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걸 번도로 방편을 하는 것이 밝을 때 어둠을 생각해봐라. 어둠이 곧 올 거 아니까 모르면 그렇지만 반대면 어두울 줄 아니까 우리 지금 또 어두운데 내일 아침 되면 밝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어두울 줄 알고 밝을 줄 아니까 어두울 때 밝은 걸 생각을 해보고 밝을 때 어두운 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물을 먹으러 가야 돼. 목이 말라.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깜깜해요. 근데 그때 깜깜하다고 생각하면 못 나가. 이 앞이 안 보여서. 근데 그때 환한 대낮이라고 생각하면 그 깜깜한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야 알아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은 그것이 깜깜하다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밝은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깜깜한 거를 생각을 못하고, 밝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이병헌 씨가 스마트폰 선전하는데 3가지가 보고 싶다. 그거 나오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죠? 바깥에 나가서 그런 거를 보고 싶다. 또 한 개가 뭐냐면 밝음이 오는 걸 보고 싶다. 새벽이 오는 거를 보고 싶다. 나 그거를 보면서 비명비암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새벽이 온다, 밝다 이런 거를 말로만 들은 거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렌 켈러가 눈을 뜨면 예. 어떤 걸 보고 싶냐 그렇지. 그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새벽이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보고 싶다 이랬거든. 근데 새벽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밝다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밝은 것이 뭔지를 모르면 어두운 것이 뭔지를 모를 것이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밝다 어둡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두울 때 밝은 걸 생각하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 충분히. 그래서 그 억지로 근데 처음에 이제 억지로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억지라는 장벽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서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질문. 그렇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생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도 욕심이 나서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 차차 마음을 가라앉혀가면 억지로 안 돼. 그대로 줄고 흐르는 물과 같이 마음을 가져야 돼. 예. 마음을 차차 마음을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막 열이 나서 막 공부를 해요. 막 달라들어서 하는데 그게 공부라는 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진정신보살도 알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듯한 것이지.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 보면 차차 마음을 가라앉혀가면 억지로 안 돼. 그대로 줄곧 흐르는 물과 같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돼요. 마음을 가라앉혀가면 이랬거든요. 진정신보살님은 이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앉혀지지 가라앉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참 모르겠는데. 자, 진정신보살님이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경우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되게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분이 이 고객이 그걸 했을 때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았을 때 성이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거를 지나가게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갑자기 지구 위에서 허공 날아가서 지구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2가지 거 다 옛날에 달에서 지구 보는 것도 해봤고 또 내가 지금 그때 20대 30대였을 때 내가 80, 90이 돼서 20대를 보는 그런 훈련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여기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말은 그냥 아는 거예요. 모습이 변하구나. 이 모습이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이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마음이 가라앉거든. 이걸 알 때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마음을 가라앉혀가면 이 말이거든. 이게 지금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거는. 화가 난 거를 딱 알아채고 그다음에 예. 그냥 제가 저한테 아이고 허공이 하는데 그러면서 가라. 예, 좋아요. 그래도 좋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항상 흐르는 물과 같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절로 지혜가 나버려
나는 이 정도 됐으니 이러한 방편을 써야 되겠다. 먼저는 저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데 이제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러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나타나 결정해서 알게 돼. 사람이 원래 다 슬기거든. 우리가 영지, 훌륭스러운 슬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가려져서 몰라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행거사님, 흐르는 물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이게 흐르는 물과 같이 돼서 지혜가 저절로 난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그러고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나타난다. 자기가 안다는 거죠. 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번호신 보살님 어때요? 지금 딴 생각이야.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을 가라앉혀 갖고 쭉 가면은 그 흐르는 물과 같이 이렇게 쭉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이 뭐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죽 끓듯이 푹푹푹푹푹푹 일어나도 어떻게? 이거는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금방 일어난 현상이지만 가라앉을 거를 알거든. 인연이 닿으면 조건이 닿으면 없어질 줄 알거든 내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흐르는 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고리를 안 끼워서 가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진정신보살님 혹시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방편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말마디로 알게 되죠. 말마디로 알게 되었다가 그것이 내 체험으로 다가와 오면서 더 말하자면 세세하게 되면서 세밀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죠. 처음에 말 듣던 거하고 나중에 내가 공부하면서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면서 가죠. 번호신 보살은 그렇죠. 특히 저 화내는 문제, 썩날 때 예.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상당히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를 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단지 이런 것이 이런 물체 이런 것들이 또는 마음이 이 과학적으로 또는 이 현상적으로만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 이게 연기법이다 말이지. 이게 변한다는 것이 연기법이 돼. 또 좀 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텅 빈 자리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또 깊어간단 말이지. 공부가 자꾸만. 그러면서 그 공부의 방법이 자꾸만 스스로가 알게 된다. 그래서 먼저는 저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데 이제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내가 정말로 인과의 법칙이 연계의 법칙이 여기 인과의 법칙이 바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공부가 자꾸만 깊어지면.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죠. 비양 기명인 그 소식에는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시공간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들러붙어. 언제 밝았다 언제 어두웠다 시공간이 들러붙잖아. 예, 시공간이 들어붙습니다. 기암 기명인데 어떻게 시공간이 들러붙느냐 말이여.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 요소가 들어붙지 않고 요소가 들어붙지 않으면 생사가 들어붙지 않고 생사가 들어붙지 않으면 천당 지옥이 뭉개지는 소식이거든. 그러나 박당하면 시공간이 들어붙어. 언제 밝았다 얼마만큼 밝았다
어둡다 하면 언제 어두웠다. 얼마만큼 어두웠다. 다 들어붙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영광이 동로해 득스러운 빛. 즉 다시 말하자면 비암 비명인 빛. 우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꿰뚫을 수밖에는. 복음을 꿰뚫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억년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예, 압니다. 예. 결국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 이 비명비암인 이 자리는 바로 허공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죠? 이 시간 3세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얼마나 우리 공부의 주요 키포인트인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실감이 와야 되는지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느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방 금강경 읽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나옵니다. 그리고 백봉생 법문에도 어제 허공가 이거 대단한 법문입니다.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오늘 허공가. 내일 허공가. 이치는 알고 우리가 따지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허공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 없잖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죠? 이 허공이라는 거는 가장 허공을 나타낼 수 있는 말귀가 무엇이냐? 그 이치가 무엇이냐? 이게 허공이 바로 비명비암자리입니다. 그죠? 그죠? 다른 이름으로 비명비암. 허공을 제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뭐죠? 모습이 없다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만 들으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비어있다. 비어있다. 모습이 없다. 여기에 들어가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도거사님.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다른 말. 무시무정. 무시무정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무한하다. 예? 무한하다. 무한하다. 예.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무시무정이라고 하지. 자, 불생불멸. 또 얘기해 보십시오. 다 얘기해 보십시오. 무령거사님도 얘기해 보십시오. 생사가 없다. 예, 좋습니다. 또 무시무정. 예, 무시무정. 절대성의 자리. 네. 절대성의 자리. 다 해봅시다. 우리. 다른 거 다 안 나가도 돼요. 무시무정. 또 아까 어느 문제죠? 생사? 생사. 예, 불생불멸. 또 해보십시오. 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예, 좋습니다. 변하지 않아. 또 원래 없는
없다. 예, 원래 있다 없다를 넘어선 거죠. 있다 없다를 앞서시키다. 좋습니다. 지행거사님 또 얘기해 보시죠. 시간이 들러붙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는 생사에도 시간이 붙어요. 변하지 않는다도 변하는 거는 시간이 붙죠. 그죠? 변하는 것에는 시간이 붙어요. 있다 없다 해도 있다 해도 시간이 붙고 없다 해도 시간이 붙어요. 어제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다. 나 하는 순간에 시간이 탁 달라붙어 버려요. 어떻게 생각해? 진정 집어서. 나라는 거는요, 시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시간을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시간의 산물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시간을 만드나요? 그게 두 개가 달라붙어 있죠. 나라고 하는 순간 시간이 붙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달라붙고. 그러니까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괴롭고 어쩌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그 희노애락을 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나거든. 그 희노애락 속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나가 있으면 뭐가 있나요? 나가 있으면 뭐가 있나요? 응? 예? 너가 있잖아요. 나가 있으면 너가 있게 돼요. 주체와 객체가 있게 돼요. 다른 말로 절대성과 상대성도 되죠. 주체와 객체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탐진치가 있죠. 욕심내는 거, 썩내는 거, 어리석은 거. 이거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나에서 오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습이죠. 나라는 거 모습이거든. 나라는 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느냐? 모습에서 온단 말입니다. 이 나라는 모습이 없으면 욕심내고 성내고 할 것이 없지. 나라는 게 딱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기준에 안 나면 못 가지면 열받고, 기준에 안 맞으면 열받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내라고 하니까 어리석음이 그냥 첩첩이 쌓이는 것이지. 업이라는 것도 시간의 산물이라. 업이라는 것도, 이 업이라는 모습도 이 시간의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업도 있을 수가 없죠. 업이 없으면 시간도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면 이상하고, 이치.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그래서 고금을 깨뜨린다. 이 고자 맞죠? 고금을 깨뚫는다는 말은 언어가 끊어졌다. 고금을 깨뚫는다. 이 말은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관통한다는 말은 시간이 거기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2500년 전의 그 부처님이 지금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혼자만 천상천하 여독전이라고 했나? 우리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이게. 저는 과학적 지식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게 물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난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임재선사께서 3세가 공했다는 걸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다. 매우 매우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세가 공했다는 걸 알면 아상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법상을 아는 거예요. 아공, 법공이 되면은 바로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 속에서 계속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안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 과거에 대한 참회, 과거에 대한 또 뭐 추억, 뭐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연유되어 있냐면 시간하고 딱 동전 앞 뒷면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시간.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식으로 내하고 접목이 되어 있느냐를 내가 분명히 잘 느낄 수가 있다면 공부하기가 훨 수월해. 공부하기가 그렇겠죠. 보르신 보살님이 성이 났잖아요. 그죠? 성이 나면은 나라는 걸 바로 보게 되잖아요. 내가 성을 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보는 동시에 이 성이라는 것이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온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걸 동시상향으로 알아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화가 사라지거든. 화가. 그게 시간이 그대로 다 달라붙어 있네. 나라는 시간이 있고, 조건이 오는 시간이 있고, 조건이라는 시간이 있고, 성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전부. 그래서 한번 이 변한다는 것도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는 것도 그 속에는 다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앉았을 때 고요히 잘 앉았을 때 이 시간이 나하고 이 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로 지금 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성찰을 해보라.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 가지실 것이에요. 사실은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 시간이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에서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해요. 나 이라면 시간이에요. 그냥 나 이라면 시간이라고. 그냥 나와 시간은 그냥 한 몸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책으로 봤을 때하고 또 있고 말씀을 들을 때하고 또 달라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한다 이랬을 때 이런 물체가 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해가면 어떻게 되나? 변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오는 거야. 꼭 변하는 거거든. 변한다는 거는 어떤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구나. 무유정법이 또 이해가 돼. 그러면서 무유정법은 텅 빈 자리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다를 지독하게 알게 되면 공돌이를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거는. 공돌이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텅 빈 자리니까 이런 조건이 오면 이런 걸 놔두고 저런 조건이 오면 저런 조건을 놔두거든. 텅 빈 자리니까. 그래서 텅 빈 자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감지를 할 수가 있나요? 감지를 하면 이미 환인데, 모습인데.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비명비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명비암도.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 본바탕을,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허공에 이런 모습이, 많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허공이라는 것이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진정신 보살, 나, 여기 지인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 몸도 똑같은 거를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갔는데 이 똑같은 것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비명비암자리라, 텅 빈 자리라. 그러니까 암이 오면, 암의 조건이 오면 암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 텅 빈 자리는 물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암이 됐다가 명이 됐다가 암이 됐다가 명이 됐다가 명 속에 암이 있고 암 속에 명이 있거든. 그래서 앉았을 때 비명비암의 바탕을 맡으자. 움직일 때는 바로 그 비명비암인 바탕인 자리가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허공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법신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실천반은. 어떻게? 이때까지는 그냥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러는 이 허공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게 떨어졌지. 그래서 내일 허공을 본 적도 없지만 어제 허공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봐? 어떻게 허공을 봐? 변하는 도리에서 허공을 보는 거지. 변하는 도리에서 그 텅 빈 자리를 보는 거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변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텅 빈 자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떡장수 할머니가 그분이 어떤 분이죠? 무슨 금강? 죽음강. 막 앞으로도 배우고 뒤로도 배우고 그냥 강사로 막 그렇게 하셨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강이 지나가다가 그 장터에서 할머니가 딱, 떡장수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떡을 딱 주면서 딱 죽음강 보고 그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듯 미래신 불가듯 현재신 불가듯 미래신 불,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떡을 자실랍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느냐 물었어요. 지행도사님 답 한번 해볼까요? 지금 먹고 싶 배고픈 마음으로 먹는 거죠. 배고픈 마음으로. 예. 또 우리 저기 번호신 보살님, 예, 진정신 보살님. 그래서 만약에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를 안다면 답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강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다 점을 찍는다고 했나요? 어디에 점을 찍어서 어떤 마음에 점을 찍어서 떡을 먹겠느냐?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과거, 현재, 미래에 점 찍을 수 있나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점 찍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래서 번호신 보살님 한 번씩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씩 성찰을 해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나에 대한, 이 말하는 데 대한 깊은
그 통찰이 올 거예요. 나라는 것은 시간의 산물이라. 이것이. 자,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거 하겠습니다. 성령 좀 하겠습니다.